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붙는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엄청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그에서 활약을 보면 부한가 선수하고의 합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의 좀 기록을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MS 리그 넘어와서 11경기에서 9골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부한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32경기 24골 8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이 팀에서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해리케인 이후 다시 한번 좀 최고의 파트너를 찾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잘 맞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가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거나 혹은 볼을 잡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타이밍에 맞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두 선수들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갈 때 동선이 겹치면서 꼬이는 경우가 없고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두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때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패스의 루트와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걸 이번 제가 분석을 하면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9월 22일에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전반 23분쯤 나왔었던 장면이에요. 이날 이제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좀 볼을 받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센터백을 끌어당기면서 수비 라인의 균열을 만드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뒤쪽에 좀 수비가 붙어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지 않고 한 번의 원터치로 오른쪽에 있는 마르티네스에게 연결을 하면서 수비 압박을 좀 풀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왼쪽 윙포드에 배치가 된 부한가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볼을 달라고 하자 손흥민에게 좀 볼을 건네받은 마르티네스가 전환킥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한가 선수에게 연결해줬고요. 볼을 잡은 부한가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지고 갈 때 상대 수비가 부한가에게 시선이 쏠리면서 왼쪽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틈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한가 선수가 위치해 있었던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부한가가 뒷발로 밟아준 볼을 받은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래도 박스 안쪽에서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에게 뒤로 밟아주는 부한가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두 선수가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고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슈팅 찬스를 잡는 장면을 한 차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요. 9월 22일에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후반 71분쯤에 나왔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두 선수의 좋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한 차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어서 제가 이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중앙 쪽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러 나오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한 명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끌려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는 이유가 왼쪽에 위치해 있는 부한가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 움직임이 좋다라는 걸 손흥민 선수가 알기 때문에 부한가가 침투할 수 있는 배우 공간을 만들어주는 동료를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좋은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부한가도 이제 직선, 바로 다이렉트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손흥민 선수가 몰아내게 리턴을 내는 순간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와 라인을 유지한 후에 패스가 본인에게 딱 들어올 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온사이드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준 부한가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볼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움직임 하나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이 볼이 없었을 때 오프 더 볼 움직임 이 하나로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고 붕괴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10월 19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전반 41분쯤에 나왔었던 장면인데요. 이번 장면은 볼을 잡고 있었던 부한가의 패스 타이밍과 볼을 잡지 않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의 타이밍이 딱
잘 맞아 떨어지면서 득점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볼을 잡고 직접 전진 드리블을 부한가 선수가 시도를 하면서 직접적인 볼 운반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인 이 막스웨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가기 위해 뒤쪽으로 무르게 되면서 점점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고, 손흥민 선수와 1대 상황이 되었는데, 부한가가 만약 이 장면에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갈 때 조금 더 드리블을 시도를 했었더라면은 상대 수비에게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백라인이 무르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할 길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부한가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막스웨와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볼을 잡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시그니처 드리블인 시저스 드리블 이후에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부한가의 패스가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들어갔고, 볼을 잡지 않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와 1대를 만들었었던 장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두 선수 간의 멋진 호흡을 한 차례 또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10월 30일 최근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오스틴과의 MLS컵 플레이오프 1차전 후반 78분쯤에 나왔었던 장면이었습니다. 1대1로 승부가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골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즉 이 애매한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주위를 살핀 이후에 백라인이 물러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순간적으로 볼을 잡고 돌아서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저돌적인 전진 드리블을 시도를 합니다. 백라인이 물러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고, 수비 시선도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져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앙 쪽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시선이 모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한가도 수비의 시선을 피해서 슬쩍 옆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와 떨어져서 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파악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전진 드리블을 시도를 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긴 이후에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한가 선수에게 패스를 내어주었고, 부한가 선수가 논스톱으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 슈팅이 상대 수비 발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반대편에 있었던 오르다스에게 연결이 되었고, 오르다스가 이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과 부한가 이 두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때 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자신만 생각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은 부한가, 그리고 부한가는 손흥민에게 서로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플레이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한가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전술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LAFC가 봤을 때 3-4-3 포메이션을 쓸 때도 있고요. 3-5-2 혹은 이제 5-3-2, 수비할 때는 5-3-2 형태가 되면서 그런 식의 이제 포메이션을 가져가는데, 투톱일 때는 3-5-2 시스템을 가져갈 때는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가 투톱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혹은 이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 그리고 왼쪽에 부한가 선수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볼을 간수해주고 연계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한가 선수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도 있다가 측면 쪽으로 빠져가면서 그렇게 공을 받는 장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3-4-3으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서 볼을 받았을 때는 부한가가 이제 왼쪽에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좀 받아주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서로 잘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 진영 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동선이 서로 겹칠 때 굉장히 플레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굉장히 유기적이고 변칙적인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가 다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동선이 겹치지 않고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을 줄 수 있고 흔들어주면서 좀 슈팅 찬스라던가 그런 득점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미국
축구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플레이오프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지. MLS 리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팀이 많기 때문에 동부, 서부 팀으로 나눠서 리그를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정규 리그가 끝나고 나서 동부에서 8개 팀, 서부에서 8개 팀이 이제 총 16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최종 결승에 올라간 팀끼리 붙어서 이제 동부 서부 간의 최고의 팀을 가리는 그런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이제 격돌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LAFC 소속이 되어 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에 있는 리오넬 메시가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붙는다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엄청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